직업상담사 2급 실기 강의 이 영상만 보면 100% 합격한다. 5강 시작하겠습니다. 실존주의의 궁극적 관심사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 3가지. 아까 20번 문제에서 실존주의, 사느냐 죽느냐, 삶과 죽음에 관해서 철학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상담 기법이 실존주의 상담 기법이라고 했는데요. 실존주의에서 궁극적인 관심사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3가지입니다. 키워드 삼죽진, 삼죽진, 김국진 아닙니다. 김국진 아니고요. 본죽 아니고요. 삼죽진.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이어서 외우세요. 실존주의는 뭐냐? 사느냐 죽느냐, 삶과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한다. 뭐라고요? 실존주의는 사느냐 죽느냐, 실존주의는 삶과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뭐냐? 삶의 의미성입니다. 인간은 삶을 통해서 스스로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죽음과 비존재에 대한 불안감을 인식해서 삶의 유한성을 실존에 충실하게 된다. 아까 우리가 앞에 배웠죠? 인간은 죽음을 인지하고 있다. 유한한 존재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죽음과 비존재에 대한 불안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유한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존, 내가 오늘 하루에 충실한다라는 거죠. 진실성, 개인의 실존을 획득하기 위한 진실성 있는 노력이다. 이렇게 실존주의가 중요하게 고려한 3가지가 뭐라고요? 김국진 아니고 삼죽진, 사느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삶의 의미성은 삶을 통해서 스스로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한다. 죽음과 비존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삶의 유한을 인정하고 오늘 하루를 충실한다. 진실성, 개인의 실제 존재,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고민을 획득하기 위해서 진실성 있게 노력한다. 자, 무슨 말 하실지 이제 아시죠? 바로 중지하고 3분 동안 외우십시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크라이티스의 포괄적 직업 상담 과정 3단계를 설명하시오. 이 필기 문제 푸셨던 분들은 크라이티스 나오면 딱 외우는 3가지 글자가 있죠? 진명문, 크라이티스, 포괄적 직업 상담 과정입니다. 과정 3단계는 진명문, 진단, 명료화 또는 해석,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상담을 항상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직업 상담을 받으러 옵니다. 근데 내가 이제 크라이티스 이론에 빠삭한 상담가입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지만 나는 크라이티스에 자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상담을 하느냐? 내담자가 오면 첫 번째 진단합니다. 진단하려면 뭘 해야 되죠? 검사 자료 많은 거, 뭐 MBTI도 하고, 뭐 TCI도 하고, 이것저것, 뭐 홀랜드도 하고, 다양한 검사 자료를 통해서 검사 자료와 상담을 하죠. 그리고 자료가 수집되는 단계. 첫 번째, 진단. 내담자의 진로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많은 검사 자료와 상담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명료화 또는 해석. 검사를 했습니다. 진단했어요. 결과가 쫙 나오죠? 쫙 나와서 이 중에서 이 사람이 직업을 찾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찾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여기 해석, 명료화가 무슨 뜻이냐? 이 진단을 한 거를 명료하게 딱 찾는다는 거예요. 해석해서 문제가 뭐냐? 딱 찾아내는 거죠. 병원이랑 똑같아요. 병원 검사를 합니다. 엑스레이 찍고 뭐 이것저것 찍고 가지고 와서 의사가 이 엑스레이를 보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문제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담도 똑같습니다. 많은 검사 자료와 상담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그 진단 결과를 통해서 근데 뭘 찾는다고 이게 중요합니다.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을 찾고 끝? 아니요. 병원에서 좋은 거 드세요. 이렇게 하세요. 똑같이.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문제 해결 단계 3. 문제 해결 단계.
내담자가 왔습니다. 문제를 이게 문제군요. 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그리고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상담은 명령이 아니고 지시가 아니고 교육이 아닙니다. 같이 찾는 거예요. 내담자가 문제 확인해서. 이제 의사랑은 다르죠. 의사는 이거 먹지 마세요라고 할 건데 상담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결정하는 단계. 크라이티스 포괄적 직업 상담 단계 3단계의 진명문. 바로 외우십시오. 23번 또 크라이티스 나왔습니다. 크라이티스 진명문, 크라이티스 진명문 이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아까는 뭐였죠? 아까 문제는 크라이티스 포괄적 직업 상담의 3단계 뭐라고요? 과정이죠. 과정. 이 과정입니다. 그럼 이번엔 뭐죠? 흥미와 적성을 세 가지 변인들 쭉 길게 나옵니다. 키워드 크라이티스 직업 상담 문제 유형 분류 세 가지. 크라이티스 직업 상담 문제 유형을 분류하는 세 가지. 내담자가 왔습니다. 내담자가 왔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막 10가지, 20가지, 100가지를 다 듣고 다 내가 100가지의 해결 방법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상담자가 100가지 문제 방법 이거는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적결현입니다. 적응성입니다. 결정성, 현실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한번 다시 볼까요? 문제 유형에서 흥미와 적성, 적응성, 결정성, 현실성, 우선성을 쓰고요. 그 다음에 변인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변인. 이게 중요한 건데 뭐냐면 적응성은 적응성과 관련해서 적응형과 부적응형. 문제를 잘 보십시오. 제가 답을 쓴 걸. 적응성과 관련해서 결정성과 관련해서 현실성과 관련해서 쓰기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관련 지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적결을 외운 다음에 관련해서, 관련 지어서, 관련함으로, 관련 지어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제 외우는 거 키워드. 적응성은 적응형과 부적응형. 왜? 문제 유형이니까 어떤 형이냐? 적응형과 부적응형. 결정성은 우유부단형과 다재다능형. 짜장면, 짬뽕 어떤 거 가지? 헷갈리는 거죠. 연구직으로 갈까? 대기업으로 갈까? 공무원으로 갈까? 대기업으로 갈까? 결정을 못하는 우유부단함과 다재다능. 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 중에 뭘 선택해야 될지.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 유튜브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 계시겠죠? 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 종목도 해보고 싶고 저 종목도 해보고 싶고 주식하는 분들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이 고민이 많단 말이야. 이것도 다 잘하니까. 결정성과 관련해서는 우유부단과 다재다능. 현실성과 관련해서는 비현실성. 뭡니까? 내 성적은 내 토익 점수는 30. 내 영어 잘 못해. 나는 미국으로 유학 가는 미국으로 가는 직업을 가지고 싶습니다. 영어 잘 할 줄 아십니까? 아니 하나도 못합니다. 가서 배우면 되죠. 비현실적인 것과 강압형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시켜서 환경이 그렇게 되어서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강압형으로 하는 사람들. 불충족형은 뭐냐면 내 실력은 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눈을 낮추어서 나는 못할 거야. 그래서 이거라도 해야 돼. 이거 할 거야. 좀 안정적으로. 불충족형.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해하면 이 문제는 풀기 쉬워요. 크라이티스의 직업 상담 문제 유형 분류인데 적결형. 적응성은 적응형과 부적응형. 결정성은 우유부단형과 다재다능형. 현실성은 비현실형. 강압 불충족형으로 나뉜다. 이해하면 쉽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부처. 부처 핸즈업. 부처 나오면 항상 뭐가 나오죠? 탐전행. 부처가 탐전행. 늘 우리가 외웠던 거죠. 필기할 때. 그런데 직업 상담. 부처 나오면 집단 직업 상담입니다.
이 집단 직업 상담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그 외국 영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가장 유명한 영화 중에 어벤져스 엔드 게임에 보면 어벤져스의 그 타노스가 그렇게 하고 인구의 절반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편에 보면 마지막 편에 보면 처음에 이제 캡틴 아메리카가 이렇게 동그랗게 사람들 모아두고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의자 앉아두고 한 12명 정도가 이 교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요.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면 제목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집단 상담의 표본입니다. 같은 슬픔이라든지 같은 어려움, 뭐 금연이라든지 금주라든지 이런 같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 부모라든지 부모 상담이라든지 같은 생각을 가진 같은 어려움을 공유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상담이 바로 집단 상담이에요. 근데 부처는 여기에 이제 직업과 관련돼서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 3단계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탐전행, 탐색 단계입니다. 여러 사람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자기 개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기 개방이라는 것은 뭐냐? 개방. 열다. 자기를 여는 거죠. 이런 거죠. 아, 저는 5년 전에 그 타노스가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뭐 아니면 저는 담배를 너무 끊고 술을 너무 끊고 싶고 술만 먹으면 개차반이 되는데 술을 끊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혼도 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 개방을 하는 단계입니다. 모두가 자기 개방을 하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직업 상담이니까 자기 개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 저는 이런 회사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잘합니다.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하겠죠. 흥미와 적성에 대한 탐색입니다. 그럼 이제 탐색 결과에 대해서 옆에 사람들 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선생님은 손재주가 좋으니까 뭐 자동차 수리라든지 뭘 좀 고치는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손재주가 좋지만 나는 흥미와 뭐 하는 건 손재주가 좋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는데 공무원을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든 거예요. 아, 나는 사람들 만나는 직업을 가지는 게 아니고 무언가 고치고 수리하는 일이 나에게 맞았구나 하면서 탐색 단계에서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가 해결이 됩니다. 제가 근데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 문제를 표시해 놓았냐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부처의 직업 상담 3단계에서 탐색 단계에 대해서 쓰시오. 행동 단계에 대해 쓰시오. 이 문제가 좀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우셔야 됩니다. 탐색 단계 다시 한번 뭐라고요? 자기 개방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내 흥미와 적성이 무엇인지 내가 뭐 좋아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 탐색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흥미와 적성이 불일치. 아, 나는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늘 힘들었군요. 직장 구하기가 힘들었군요 하면서 해결됩니다. 두 번째, 전환 단계입니다. 전환 단계에서는 내가 가진 지식을 직업 세계와 연결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좀 이렇게 손재주가 좋고 막 좀 고치는 걸 잘하는데 그럼 자동차 수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손재주가 좋고 고치는 걸 잘한다고 자동차 수리만 있는 거 아니죠? 수많은 직업 세계들이 있겠죠? 이렇게 내 지식과 직업 세계를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확장시키기 위해서 연결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막 이 중에 어떤 분들이 아, 그러면 손재주가 좋고 하니까 명품 가방 짝퉁을 만드는 거 어떨까요? 바느질도 잘하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나는 좀 그래도 좀 이 불법적인 일은 좀 하기가 힘들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뭐 전환 단계가 뭐냐? 지식과 직업을 연결하고 그 중에서 가치, 내 자신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피드백, 그 짝퉁 만드세요. 짝퉁 어떻게 만듭니까? 이 불일치도 해결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불법을 저지르기는 싫으시면 좀 뭐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으시군요. 이런 피드백을 들으면서 해결시키는 단계입니다. 탐색, 전환 아시겠죠? 그 이제 마지막이 행동 단계입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선생님은 손재주가 좋고 뭐 사회에 좀 이로운 일을 하고 싶으니까 좀 뭐 이렇게 고치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수리라든지, 뭐 시계 수리라든지 목표를 설정합시다. 그런 학원이나 직업 학원을 다닌다든지 그리고 행동 계획 지금 당장에 학원을 끊으십시오. 뭐 3개월 내에 직장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당장 바꾸기 힘드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배우는 길로 갑시다. 이렇게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까지 이릅니다. 이 세 가지를 좀 어렵지만
이해하시고 반드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25번. 톨버트가 제시한 집단 직업 상담에서 나타나는 5가지 활동 유형. 아까는 누구의 집단 직업 상담이었죠? 부처. 부처의 직업 상담은 3단계, 탐전행. 톨버트의 집단 직업 상담은 5가지 활동 유형이 있습니다. 키워드, 톨버트, 집단 직업 상담, 5가지 활동 유형. 자상계직의, 자상계직의. 말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자상계직이 무슨 뜻인데? 이거는 뜻이 없습니다. 그냥 자상계직이 외워볼까요? 자, 자기개방. 사, 상호작용. 개인적 정보의 검토. 직업적 정보의 검토. 의사결정. 아까 제가 말한 부처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자기개방.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설명 쭉 하면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아, 그랬죠, 그랬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일 쉽지 않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그 개인적 정보를 가지고 서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 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직업에 대한 검토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정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 문제 외우고, 한 문제 듣고, 그리고 이해를 하면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강의에 대해서 한글 파일이 필요하거나 자료가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오늘도 힘을 내시고 반드시 붙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60살, 70살 먹으신 분들도 시험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시험 중에 쉬운 단계예요. 직업 상담하는. 그러니까 꼭 화이팅 하시면서 할 수 있다 믿고 하루에 15분 듣고 15분 외우고 30분만 일단 해보시고 좀 더 할 수 있겠어 하면 조금 더 해보고 알겠죠? 최소 30분은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책상에 앉으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